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잘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 단 이거를 우리가 자꾸 빼먹으니까 제가 이제 무리한 선행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리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뭐가 무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학생과 학부모들이 놓치는 선행학습의 함정이 있나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고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잘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해요. 선행학습을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맞거든요. 단 이거를 우리가 자꾸 빼먹으니까 제가 이제 무리한 선행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리 선행학습을 막 정말 미친 듯이 돌리고 있는 강사도 무조건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뭐가 붙냐면 무리한 선행학습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자, 우리가 뭐가 무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선행학습을 하면 유리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행학습이 정말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 참, true. 그런데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중에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의 비율이 높다. 팩트.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는 팩트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행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단계를 생략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량이 없는데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을 하면 이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까요? 선행학습은 아직 안 배운 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 배우는 게 수월해야 돼요. 이 배우는 게 수월한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데 이만큼을 더 배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학교에서 이만큼을 배우고 있는데 요건 요거대로 하고, 어머니들 중에 나 선행하고 있으니까 이 현행 다 때렸죠, 이런 분 아무도 없거든요. 또 뭐 거기서 또 심화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때려친 사람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현행을 내가 놓지 않으면서 심화 또 저기 선행을 해야 돼. 그럼 뭐냐면 더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배울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번 배운 걸 안 까먹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배운 걸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량이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 이 역량이 없는데 선행학습 시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효과도 떨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죠.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해요, 안 시키는 게 유리해요? 그럼 당연히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문제는, 자, 이 역량이 아직 되지 않은 아이들, 이 되지 않은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을 시키냐 안 시키냐 하면 선행학습을 시키는 게 유리하겠지만, 그럼 선행학습을 시킬래요, 역량 강화를 시키실래요 하면 역량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있고 효과적인 일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평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마 저 말고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걸 거예요. 이게 유형으로 푸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선행학습하면 죽어요. 왜? 지금 배우는 거 있지, 선행학습하는 거 있지, 그러면 게다가 뭐 심화하지, 그럼 도대체 내가 외워야 되는 유형이 막 3개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선행학습 해도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제 다른 영상들, 제가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영상들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활용해서 잘 활용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중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는 내분점이나 외분점을 똑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삼각형, 사각형을 제대로 배운 아이들은 닮음이나 합동이 나왔을 때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를 가지고 놀아본 애들은, 야, 5명이 서로 악수를 하면은 이게 몇 번 악수를 하는 거냐 하면, 아니 5명, 4명, 3명, 2명, 5명이면 4명, 3명, 2명, 1명 해가지고 1, 2, 3, 4 더해가지고 10번 악수하는 거는,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옛날에 배웠던 거를 조금만 응용하면 요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왜? 예전에 배웠던 거에 한 스푼만 얹어주면 요게 되니까, 게다가 얘네들은 여기다가 한 스푼 얹어주면 요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하면 또 이거 도움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선행학습 효과는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자, 공통수학 5바퀴 돌려. 그래서 외웠어. 근데 이거랑 이거 연결이 안 돼. 이런 아이들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등비 수열을 배우는데 순환소수가 생각이 안 나는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등비 수열을 배웠어요. 등비 수열의 합을 배웠어. 공통수학 뒤에 등비 수열을 가르쳤는데
다시 순환소수 문제를 가르쳤더니 얘가 옛날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풀고 있다. 걔는 선행학습 하시면 안 돼요. 왜? 걔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잖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들 중에 정말 역량 있는 아이들은 순환소수를 등비, 수열의 합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느냐 안 벌어지고 있느냐.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 곱하기를 시켰더니 여전히 세로셈밖에 못한다. 거기서의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을 활용해서 곱셈을 두 자리도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 얘는 선행학습 시키셔도 돼요. 근데 여전히 두 자리를 주면 그냥 두 자리 그냥 세로셈 한다. 얘는 선행학습 시키시면 아직 안 되는 아이인 거죠.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저도 우리 학원에서 선행학습의 범위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한 학기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왜 한 학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한 학기는 사실 이 지금 배우는 거랑 다음 학기가 내용이 겹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지금 배우는 것과 다음 학기에 배우는 거는 내용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미리 한번 본다는 개념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1년이 넘어가면 여기 분수랑 여기 분수, 여기 함수랑 여기 함수가 겹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면 이걸 잘 소화하고 있는지를 잘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몇 년으로 말씀드린 거고 요거를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선행학습이란 말을 제가 좀 싫어하고 예습이란 말은 좋아하는데 예습이 뭐냐면 그냥 한번 미리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루트, 로고 이런 거 막 알려줘요. 막 알려줘요. 그럼 애들 되게 재밌어요. 미분 적분이 뭔지 알려주면 애들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막 써먹으려고 막 그래요. 이런 과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근데 제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진짜 너네 로그가 뭔 줄 알아? 로그가 이런 거 애들이 막 그거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워. 와 진짜 어렵겠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걔네한테 자 앉아. 자 로그 기본 문제 100개씩 풀어. 이러면 이제 애들 학을 떼는 거죠. 선행학습이라는 그 압박에서 좀 벗어나셔서 요런 것들을 나중에 배운대. 알고 있었어?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내가 나중에 이런 걸 배운다는 걸 연결시켜주는 과정 하는 건 얼마든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를 저는 보고 이걸 넘어가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 있는 아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어떤 아이들라도 이런 미리 배울 것들을 막 얘기해주면서 흥미를 일으켜주는 과정. 너 로그가 뭔지 알아? 너 나중에 무한대라는 거 배워. 뭔지 알아? 뭐 음수 너 0보다 작은 수 있는 거 알아? 몰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네,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런 예습이라면. 선행학습하면 성적이 더 올라갈까요? 저는 그 부모님들도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냥 불안해서 시키시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애가 이러고 한다. 아니 어차피 이해도 못하는데 한다고 될까? 근데 옆에서 하도 시켜야 된다 그러지.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막 우리 애도 불안해하지 하니까 그냥 막 선행학습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 무리한 선행학습 좋지 않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말은 사교육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서 우리도 대안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부모님 중에 나는 그냥 무조건 선행학습 시켜. 야 몰라도 그냥 때려 박아. 하다 보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안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 수학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을 아예 전제를 아예 빼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중학교 2학년 이하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그쪽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현재는 머리가 더 좋아지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중3 때 공통수학 선행해놓고 뭐 미분적분 수원 수투 하고 가는 거지. 이거를 그냥 때려 박는다고 머리에 안 들어간다. 이미 부모님도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상봉 사례들이 있으니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저희 학원에도 많이 있어요. 45점 받던 아이. 뭐 제가 90점 모아서 아깝긴 한데 85점 받고 자기 학교 시험에서 뭐 막 50점 받던 아이들 어쨌든 간에 뭐 80점, 90점 가까이 맞고 80점 받던 아이들 되게 쉽게 100점 맞고 또 제 유튜브 가서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도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제가 2학기 때 만났는데 반에서 내신 6등급, 7등급 받던 아이 있어요. 그럼 물론 갑방고라서 그렇긴 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연락 와서 저랑 한 3, 4개월 정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부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 모의고사는 무조건 1등급 나오고 내신도 확률 통계는 1등급 나오고 미적분학은 아깝게 2등급 나왔는데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잘해보고 이런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다. 네, 머리 좋게 만들고 수학을 더 좋아하게 만든 대안이 분명히 있다. 저같이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